강원도 설악산 깊은 숲속에서 3마리의 영웅적인 진돗개가 나무에 묶여 죽음을 기다리던 경찰관을 발견했습니다. 이 놀라운 개들이 이어서 한 행동은 그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큰 범죄 네트워크 중 하나를 폭로했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행동은 강인한 경찰관들을 눈물짓게 하고 수백만 명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돗개가 왜 자연이 낳은 가장 뛰어난 보호자인지 증명합니다. 3마리의 개가 무장한 범죄자들과 맞선 순간은 여러분을 완전히 놀라게 할 것입니다. 아침 안개가 강원도 설악산의 소나무에 짙게 깔린 날, 은퇴한 K9 경찰관 김재훈이 산장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새 진돗개, 태풍, 은비, 그리고 강산이 근처에 앉아 경계하는 눈으로 숲 가장자리를 살폈습니다. 20년간 특수대응팀에서 근무한 김재훈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 고립된 낙원을 선택했습니다. 태풍은 9살로 가장 나이가 많고 회색 무늬가 돋보였으며 추적과 체포에 특화된 개였습니다. 은비는 매끈한 몸매에 짙은 털을 가진 부서 최고의 마약 탐지견이었습니다. 강산은 4살로 전형적인 흑백 무늬를 지녔으며 김재훈의 마지막 훈련생으로 2번째 해를 마치기도 전에 표창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지능을 가진 천재였습니다. 이 아침, 김재훈은 동료들의 이상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은비가 먼저 북쪽 숲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고 몸을 굳히며 경고했습니다. 태풍이 몇 초 뒤 일어나 경계태세를 취했습니다. 강산은 불안하게 서성이며 훈련 시절부터 익숙한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뭐야, 김재훈은 머그잔을 내려놓고 즉시 그들의 신호에 집중했습니다. 오랜 팀워크는 그들의 본능을 의심 없이 믿게 했습니다. 은비의 꼬리가 곧게 펴지며 탐지 확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태풍은 단 한 번 깊게 짖으며 행동 필요 신호를 보냈습니다. 강산은 김재훈에게 돌아와 손을 급하게 밀더니 다시 경계선으로 갔습니다. 보여줘. 김재훈은 재킷과 비상 가방을 챙기며 명령했습니다. 경찰 시절 버릇은 여전했습니다. 새 진돗개는 울창한 숲속으로 돌진하며 정확히 이동했고 김재훈이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을 보여줬습니다. 태풍이 선두를 맡고 은비가 우측을, 강산이 좌측을 탐색하며 수십 명의 실종자를 찾았던 수색 대형을 만들었습니다. 익숙한 경로를 벗어나자 개들은 점점 집중했고 코로 땅을 탐지하다 공기를 맡으며 미묘한 몸짓으로 소통했습니다. 은비가 자세를 낮추며 중요한 것을 찾았음을 알리자 김재훈은 걱정스러웠습니다. 태풍은 위험 접근 시 쓰던 측면 우회 기동을 했고 강산은 둘 사이에서 삼각 대형을 완성했습니다. 천천히 김재훈은 속삭이며 더 이상 차고 있지 않은 권총을 찾는 습관적 동작을 했습니다. 진돗개들은 덤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은비의 긴박한 짖음에 김재훈은 커다란 참나무가 있는 공터로 나왔습니다. 그 광경에 그는 멈췄습니다. 나무에 케이블 타이와 밧줄로 묶인 제복 입은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멍들고 관자놀이에는 마른 피가 엉겨 있었으며 입은 덕트 테이프로 막혀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지친 눈은 김재훈과 새 진돗개를 보며 희망으로 커졌습니다. 진돗개들은 보호 태세를 취했습니다. 은비는 주변을 돌고 태풍은 부상자 앞을 지켰으며 강산은 이빨로 밧줄을 풀려고 했습니다. 김재훈은 달려가 입에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관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았죠? 여긴 아무도 안 올 거라고 했는데 목마른 입술이 말을 힘들게 했습니다. 물, 부탁드립니다. 김재훈이 물통을 건네자 은비가 공터 가장자리에서 굳으며 위험을 알렸습니다. 태풍과 강산이 즉시 반응해 김재훈과 부상자를 보호하는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김재훈이 속삭이며 밧줄을 풀었습니다. 제 개들이 찾았지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찰관은 자신을 양평경찰서의 박민수 경위라고 소개하며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거의 나흘 동안 여기 있었어요. 박민수가 순환 돌아오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옛산길 근처의 이상활동 신고를 조사했어요. 주민들이 고급 차량을 봤다고 했죠.
그는 물통을 받아 조심스레 마셨습니다. 정교한 임시 캠프, 위성통신, 열감지 장비를 찾았어요. 사냥꾼용이 아니었죠. 사진을 찍다 매복당했어요.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6명이었어요. 전문가 타입. 제가 위치를 누구에게 말했는지, 신고했는지 캐물었어요. 새 진돗개는 군사적 정밀함으로 경계를 유지했습니다. 은비는 주변을 체계적으로 돌며 위협을 탐지했고, 태풍은 숲소리를 잡기 위해 귀를 움직였습니다. 강사는 박민수 옆에서 위로하듯 손을 밀며 근무 중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게 보였던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옛 감시탑을 조정센터로 쓰고 있어요. 박민수가 수분 보충으로 목소리가 힘을 얻으며 말했습니다. 들은 바로는 몇 달간 숲을 통해 마약을 옮겼어요. 검문소를 피하려고 버려진 산길을 썼죠. 오늘 밤 가장 큰 배송이 온다고 했어요. 그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비틀거렸습니다.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경찰서에 알려야 해요. 김재훈이 그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제 오두막은 북동쪽 6km인데 당신 상태로는 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 없어요. 해질녘이면 저를 옮기러 올 거예요. 제가 뭘 신고했는지 확인하려고 살려둔 거죠. 그는 해 위치를 불안하게 봤습니다. 3시간 정도 남았어요. 김재훈은 상황을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몇 명을 빨리 동원할 수 있죠? 최대 10명, SWAT 포함. 하지만 정확히 박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대답하기 전 새 진돗개가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태풍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은비는 전술적 기동으로 덤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사는 부상자 옆에서 방어 위치를 잡았습니다. 누가 와요? 김재훈이 속삭이며 박민수를 나무 뒤로 숨겼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동쪽 길에서 무거운 발소리와 라디오 소음,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재훈은 나무에 더 밀착하며 박민수를 부축했습니다. 진돗개들은 전술적 이점으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훈련 기억해. 김재훈이 속삭였고 개들은 이해할 터였습니다. 보호하고 제압해. 무장한 두 남자가 공터로 들어와 빈 밧줄을 보고 멈췄습니다. 당황한 그들은 무기를 들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찾아. 키 큰 남자가 긴장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멀리 못 갔어. 주변 확인에 두 사람이 갈라지자 김재훈은 태풍에 거의 들리지 않는 신호, 준비 완료를 뜻하는 낮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어진 장면은 진돗개가 전술 상황에서 왜 탁월한지 보여줬습니다. 무장한 남자들이 흩어지자 은비가 조용히 덤불에서 나와 리더의 총든 팔을 노렸습니다. 한 번의 강력한 도약으로 통제된 힘으로 물어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남자의 논란. 외침이 숲을 갈랐고 총은 쓸모없어졌습니다. 동시에 태풍은 반대쪽에서 두 번째 남자를 덮쳐 땅에 눕히고 목에 이빨을 들이댔습니다. 강사는 번개 같은 속도로 주변을 지키며 추가 위협을 막았습니다. 그의 순찰은 진돗개의 위기 상황 다재다능함을 보여줬습니다. 김재훈은 혼란의 순간을 잡아 나무 뒤에서 나와 무기를 회수했습니다. 경찰 훈련이 되살아나며 두 남자를 그들의 케이블 타이로 효율적으로 묶었습니다. 양평경찰서, 박민수가 상태가 허락하는 한 권위 있게 말했습니다. 체포됐습니다. 제압된 두 밀매자는 진돗개들의 정밀한 공격에 놀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제대로 훈련된 진돗개의 효과를 경험한 범죄자는 드물었습니다. 더 올 거예요. 젊은 밀매자가 태풍의 흔들림 없는 자세를 보며 경고했습니다. 해질녘의 주요 배송과 함께 12명, 우리를 이렇게 보면 다 죽일 거예요. 김재훈은 시계를 봤습니다. 해질녘까지 3시간 남짓. 선택지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두막은 멀고 차나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박민수는 빠른 이동이 불가능했고 밀매자들은 곧 동료들에게 발각될 터였습니다. 이동해야 해. 김재훈이 박민수의 상태를 보며 결정했습니다. 고지대로 갈 수 있겠어요? 방어와 시야가 필요해요. 박민수는 결심으로 약함을 이기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들은요. 그는 묶인 남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같이 가요. 김재훈이 답했습니다. 보험입니다. 이동 준비 중 은비가 갑자기 숲 깊은 곳을 보며 굳었습니다. 태풍과 강산도 즉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김재훈은 익숙한 그들의 자세를 알아챘습니다. 또 누가 있어? 그가 속삭이며 박민수 앞을 보호했습니다. 포로된 밀매자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선발 정찰자, 리더가 설명했습니다. 수송대 전에 항상 경로를 확인해. 이미 늦었어요. 김재훈은 20년 경찰 경험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정찰자가 곧 발견하면 작전 전체가 알려질 터였습니다. 박경위, 갈라져야 해요. 그가 결정했습니다. 은비를 경찰서에 보내 좌표와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태풍, 강산, 그리고 저는 정찰자를 처리하고 작전 정보를 모을게요. 박민수가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걔를 도움으로 보내요? 길을 아나요. 은비는 눈보라 속 18km를 추적해 아이를 찾았어요. 김재훈이 확신하며 답했습니다. 이 지형에서 사람보다 빨리 양평에 갈 거예요. 김재훈은 비상 가방에서 종이에 좌표와 정보를 적어 은비의 특수 훈련 목줄에 넣었습니다. 충직한 동료 앞에 무릎 꿇고 그는 지능적인 눈을 봤습니다. 은비, 경찰 찾아. 그는 비상신호로 명령했습니다. 경찰 찾아. 도움 가져와. 은비의 눈은 이해를 비쳤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덤불 속으로 사라져 문명을 향해 갔습니다. 은비가 도움을 향해 달리는 동안 김재훈은 나머지 진돗개와 포로를 돌아봤습니다. 고지대로 가자. 그가 박민수를 부축하며 명령했습니다. 태풍, 앞서 정찰해. 강산, 뒤 지켜. 진돗개들은 즉시 임무를 이해했습니다. 태풍은 조용히 앞서갔고 강산은 뒤를 지켰습니다. 두 밀매자는 김재훈의 감시 아래 비틀거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뭘 상대하는지 몰라. 나이든 밀매자가 경고하며 고지대 바위로 올랐습니다. 이 작전은 상상 이상의 연줄이 있어 김재훈은 위협보다 생존에 집중했습니다. 숨이나 아껴. 그가 차갑게 충고했습니다. 필요할 거야. 그들은 옛 감시탑을 내려다보는 방어 가능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박민수는 바위에 기대며 상태가 나아졌지만 여전히 약했습니다. 당신 개가 마을에 언제 도착할까요? 은비는 24km를 2시간 안에 갈 수 있어요. 김재훈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문제는 메시지를 이해할 사람이 있느냐예요. 없으면요. 박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재훈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럼 가진 걸로 할 수 있는 걸 해요. 그는 태풍과 강산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둘은 절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태풍이 갑자기 아래 산길을 향해 경고하며 귀를 세웠습니다. 김재훈은 비상키트로 만든 임시 쌍안경으로 차량이 감시탑에 접근하는 걸 봤습니다. 손님이 왔어요. 그가 속삭이며 강산에게 포로를 지키게 하고 태풍과 함께 관찰했습니다. 아래서 남자가 차에서 내려 빈 초소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라디오를 반복해 시도하며 동료의 응답 없음에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 아는군요. 박민수가 속삭였습니다. 보고하면 김재훈이 엄중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풍과 내가 수송대 경고 전에 처리해야 해. 반대 없이 김재훈과 태풍은 감시탑으로 은밀히 내려갔습니다. 자연 엄폐를 이용해 접근했고 정찰자는 무기를 들고 위협을 모른 채 순찰했습니다. 태풍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움직이며 전략적 위치를 잡았습니다. 김재훈은 수백 번의 작전으로 완성한 손신호를 보냈습니다. 제압은 교과서적이었습니다. 태풍은 폭발적 힘으로 무기 팔을 노렸고 김재훈은 놀란 남자를 라디오 전에 제압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몇 주간 너희 작전을 감시했어. 김재훈이 권위 있게 거짓을 말했습니다. 지금 네트워크가 소탕되고 있어 정찰자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난 그냥 선발자야. 그가 항변했습니다. 세부 사항 몰라. 그럼 쓸모없군. 김재훈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태풍, 유지의 진돗개는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압력을 높였습니다. 잠깐, 수송대는 북쪽 도로에서 7대 차량이야 정찰자가 급히 말했습니다. 총 18명, 중무장. 오늘 밤 300km. 최대 배송이야. 새 포로를 고지대에서 확보한 김재훈과 진돗개는 귀중한 정보를 얻었지만 여전히 열세였습니다. 박민수는 휴식과 물로 나아졌지만 무장 범죄자와의 대치는 무리였습니다. 당신 개가 성공하면 도움은 언제 와요? 박민수가 해를 보며 물었습니다. 은비는 1시간 안에 경찰서에 도착할 거예요. 김재훈이 계산했습니다. 동원 시간에 따라 지원은 2시간 뒤쯤 그는 빛을 보며 멈췄습니다. 하지만 수송대는 40분 안에 올 거예요. 강사는 포로를 완벽히 지켰고 태풍은 주기적으로 돌아와 김재훈과 조용히 소통했습니다. 사람과 개의 유대는 미묘한 신호로 서로의 생각을 예측했습니다. 수송대를 늦춰야 해. 김재훈이 비상 가방과 주변 물건으로 산길에 장애물을 만들며 결정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작업 중 태풍이 동쪽 능선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경고 대신 꼬리가 희망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강산도 같은 지점을 보며 반응했습니다. 뭐가 와? 김재훈이 속삭이며 개들에게 대기 신호를 보냈습니다. 황혼 속 어두운 형체가 다가왔습니다. 은비가 24km를 달려 돌아왔습니다. 뒤에는 전술 장비를 한 6명의 경찰이 은밀히 따라왔습니다. 김재훈과 박민수에게 희망이 솟았습니다. 은비가 불가능한 임무를 해냈군요. 이웃이 바로 알아봤어요. 전술팀 리더 이준호. 경감이 주변을 확보하며 말했습니다. 메모가 분명했고 박경희 실종을 조사 중이었죠. 도로 8km 밖에 검문소를 세웠어요. 이준호는 김재훈의 정보를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은퇴했지만 김재훈과 진돗개들의 가치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열세예요. 이준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습과 위치가 있어요. 당신 진돗개들이 우위를 줬어요. 계획은 필요에 의해 간단했지만 자원을 활용했습니다. 수송대가 좁은 산길에 오면 선두와 후미 차량을 무력화해 중간을 가둘 터였습니다. 태풍, 은비, 강사는 결정적 순간에 혼란을 줄 터였습니다. 김재훈은 위치를 잡기 전 충직한 동료들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게 훈련의 전부였어. 그는 집중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특별한 동물들은 이해를 넘어섰습니다. 수송대는 어둠 속에서 조심스레 접근했고 헤드라이트가 산길을 비췄습니다. 김재훈은 은폐된 위치에서 선두 SUV가 장애물 근처에서 느려지는 걸 봤습니다. 모든 건 타이밍에 달렸습니다. 지금 이준호가 라디오로 속삭이자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태풍, 은비, 강사는 완벽히 조율되어 돌진했고 운전자들은 당황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밀매자들은 무기를 들었지만 주의가 분산되었습니다. 그 순간 전술팀은 완벽히 실행했습니다. 특수탄환으로 선두와 후미 차량 엔진을 무력화했고 경찰들은 여러 위치에서 덮쳤습니다. 새 진돗개는 훈련된 정밀함으로 무장 밀매자를 노렸습니다. 밀매자들은 중무장했지만 전략적 정밀함에 압도당했습니다. 몇 분 안에 수송대는 최소한의 총격으로 사상자 없이 확보되었습니다. 도로 경찰이 현장과 마약을 인계받았습니다. 김재훈은 새 진돗개와 조용히 서서 박민수가 치료받는 걸 봤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혼란 속에서 손을 들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준호 경감이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당신 개들이 도내 최대 마약 작전을 무너뜨렸어요. 마약 단속국이 1년 넘게 쫓았죠. 그는 진돗개들을 존경하며 봤습니다. 훈장을 받아야 해요. 김재훈은 미소 지으며 동료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훈장을 위해 한 게 아니에요. 그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본 모습이죠. 몇 주 뒤, 태풍, 은비, 강산의 영웅담은 전국에 퍼졌습니다. 뉴스는 그들의 놀라운 여정과 은퇴 경찰관과 진돗개들의 유대를 조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멋진 동물들의 특별한 능력과 충성의 완벽한 예가 되었습니다. 김재훈에게 가장 큰 보상은 표창이나 언론이 아니라 태풍, 은비, 강산과 함께 베란다에서 보내는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탁월한 영웅들이 임무를 마치고 평화롭게 쉬며 마지막 부름에 모든 것을 바친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용기와 충성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해주세요.